이 사연은 서울 지하철에서 실제 일어났던 한 노인의 용기 있는 행동을 각색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구구절절 반복되는 일상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오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고 객차 안은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세상과 소통하고 또 다른 이들은 졸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70대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허리는 살짝 굽었고 주름진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두툼한 안경을 쓰고 있는 그는 그저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습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책에서 잠시 눈을 떼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자신처럼 노년의 승객들까지 각자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죠. 무심코 시계를 확인하니 9시 15분. 할아버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타기를 반복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가 조금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하철은 북적거렸죠. 문이 닫히려는 찰나 한 젊은 남자가 황급히 뛰어들었습니다. 검은 후드티에 마스크를 쓴 그는 다른 승객들과는 달리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 남자를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50년도 더 된 기억이 문득 되살아났습니다. 훈련장에서 느꼈던 그 긴장감, 누군가를 관찰할 때의 예리한 시선. 할아버지는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검은 후드의 남자가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권총이었죠. 순간 객차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쏜다.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객차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말문이 막혔고 일부는 비명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총을 들어 허공에 한 발 쏘자 비명 소리가 더욱 커졌죠. 깡패는 이제 완전히 상황을 장악한 듯 했습니다. 지갑, 핸드폰, 귀중품 다 내놔. 빨리.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과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아이를 감싸 안았죠.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나이 때문이었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의 판단력, 그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할아버지, 거기 귀 먹었어? 지갑 내놔. 깡패가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래전 UDT 요원이었던 사내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김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정심이 깃들어 있었고 떨리는 손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깡패가 할아버지를 향해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했어? 깡패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총구를 할아버지의 이마에 바짝 갖다 대며 위협했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깡패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위험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진정시켰죠.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말은 객차 전체에 퍼졌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깡패는 할아버지의 태도에 더욱 흥분했죠.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총 든 사람한테 까불어? 깡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죠. 아들, 그 장난감은 내려놓는 게 어떻겠나? 할아버지의 말에 깡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총을 더욱 꽉 쥐었죠. 장난감? 이게 장난감으로 보여? 진짜 총이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70대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죠. 할아버지는 깡패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예상치 못한 공격에 깡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죠. 으악! 뭐야 이거. 깡패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어서 깡패의 팔을 꺾거든 뒤로 돌렸고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죠. 승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더 움직이면 팔이 부러질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특수부대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의 목소리였죠. 깡패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파요. 놔주세요.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로 총을 멀리 밀어냈고 주변 승객들을 향해 지시했죠. 저기 청년, 그 총 안전하게 치워주게. 그리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 주시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총을 주어 안전장치를 확인했고 여러 명이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죠. 몇몇은 이 놀라운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탄이 장전된 실제 권총입니다. 총을 확인한 청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객차 안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돌았지만 이제 깡패는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누군가 건네준 넥타이로 깡패의 손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이제 위험은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조금씩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서야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객차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지하철은 다음 역에 도착했고 미리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객차에 올라 깡패를 인계받았죠. 한 경찰관이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경찰관의 말에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몸이 기억하는군요. 그 말에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깡패를 연행해 나갔고 승객들은 하나둘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한 젊은 여성이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무장한 깡패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장면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으니까요. 이미 몇몇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무술을 배우신 건가요? 한 중년 남성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젊었을 때 UDT에 있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UDT, 해군 특수전전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로 그 훈련의 강도와 임무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었죠. UDT요? 그럼 할아버지는 특수부대 출신이시네요. 누군가 감탄했고 다른 이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죠. 그건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 복무하셨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회상하듯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UDT 일기였습니다. 1973년이었지요. 그 말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UDT 일기. 그것은 단순한 군 복무가 아니라 개척자로서 가장 험난한 길을 걸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대한민국 UDT의 초창기 멤버로서 그는 지금의 특수부대 훈련 체계를 만드는데 일조했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기술을. 김철수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지요. 훈련이란 게 그런 겁니다. 진짜 위기 상황이 오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법이죠.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은 계속해서 다음 역으로 향했고 경찰은 이제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시 진술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신분증 확인도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는 순순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죠. 김철수님, 75세.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니.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는 게 당연하지요. 경찰관은 감탄하며 메모를 했고 할아버지에게 간단한 진술을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죠. 그의 설명은 군인다웠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했으며 불필요한 감정이나 과장이 없었습니다. 범인이 객차에 탑승한 후 약 3분 후에 총기를 꺼냈습니다. 발사한 총알은 한 발로 추정되며 천장을 향해 쐈습니다. 이후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제압 기회를 보던 중 그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 행동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주변의 승객들도 비슷한 진술을 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경찰에게 전달했죠. 김철수님, 오늘 큰일을 하셨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경찰관의 진심 어린 감사에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죠.
과찬이십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용기와 기술을 가진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하철은 또한 정거장을 지났고 경찰은 할아버지에게 남은 진술은 나중에 경찰서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연락처를 받아 적은 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죠. UDT 할아버지, 영웅이시네요. 한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방금 전 사건을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미 SNS에 영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영웅이에요. 그저 상황이 그래서 그랬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어느새 지하철 안은 사건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김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죠. 할아버지, UDT 훈련은 정말 힘들었나요? 또 다른 승객이 물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게 힘들었지요. 하지만 젊음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의 대답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지옥 훈련이라고들 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았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바다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해릭이라고 하는 훈련 주간은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객차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고통이 오늘 같은 날에 쓸모가 있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느새 지하철은 또 다른 역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승강장에는 취재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기 계신 분이 UDT 할아버지 아니신가요? 한 여성 기자가 카메라를 이끌고 객차로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맞다고 손가락질했죠.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지나가던 노인네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자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금 무장한 범인을 제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셨나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심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위험한 상황이 보여서 행동했을 뿐이죠. 제가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가 그랬을 겁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UDT 일기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겸손함이 공존하고 있었죠. 나이가 들어도 몸은 기억합니다. 그게 훈련의 힘이지요. 그리고 UDT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죠. 기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그의 모습을 담고 있었죠. 이렇게 영웅이 되실 줄 알고 계셨나요?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웅이라니요. 그냥 할아버지가 쓸모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취재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지하철은 다음 역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자에게 자신이 내릴 역이 다음이라고 말했죠.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려야 해서요. 기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할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는 젊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편견은 버렸으면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세상은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테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에 객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고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다음 역에 도착하자 김철수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길을 터주었고 여기저기서 감사 인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로 화답하며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UDT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웅이세요, 할아버지. 환호성이 지하철 밖까지 들렸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뒤돌아 손을 흔들어 주었고 그제서야 지하철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역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죠. 승강장을 벗어나자 더 많은 취재진이 김철수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사건이 실시간으로 퍼진 덕분에 주요 방송사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죠.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철수님,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UDT 할아버지, 몇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여러 마이크가 그의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할아버지는 눈을 찡그렸죠. 그는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에게 이런 상황은 낯설기만 했죠.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할아버지가 당황해하며 말했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남성 기자가 앞으로 나섰죠. UDT 일기 출신으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가끔 수영을 하는 정도죠. 하지만 UDT에서 배운 것들은 그건 몸에 새겨진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기자들은 연신 메모하며 할아버지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던졌죠. 당시 상황에서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총을 든 범인을 마주했는데도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는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죠.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나이가 들었으니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그 순간에는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주변에 젊은 사람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다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대답에 기자들도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한 여성 기자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죠. UDT 시절 어떤 훈련을 받으셨길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으셨나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죠. UDT 훈련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했다는 겁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는 법을 배웠죠. 해윅지옥 주간이라는 훈련은 일주일 내내 거의 쉬지 않고 극한의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그런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 교훈이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점점 피로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한 젊은 여성 기자가 그것을 눈치채고 다른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쯤에서 인터뷰를 마치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다른 기자들도 동의했고 할아버지는 고마운 눈빛을 그 여성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조금 지친 것 같네요. 기자들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홀로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젊은 시절,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느꼈던 그 뿌듯함.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평생 그림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온 그에게 카메라 플래시는 너무 밝게 느껴졌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았고 75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은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의 정신을 보여주는 듯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는 악수를 청했고 또 다른 이는 사진을 찍자고 했죠.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그들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쑥스러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미소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우리 아들에게 본보기가 되실 거예요. 한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용감한 아이로 자라렴. 하지만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에 아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으니까요. 집으로 향하는 길, 김철수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니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UDT 시절의 전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철수야, 너 TV에 나왔더라. 아직도 그 솜씨가 그대로구나. 전화기 너머로 박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의 목소리였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호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뭘 어떻게 알아? 지금 뉴스에서 너 얘기밖에 안 해. UDT 할아버지, 지하철 영웅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박정호의 말에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까지 주목받을 줄은 몰랐죠. 아이고, 그저 우연히 그랬을 뿐인데. 겸손은 그만해. 너 그 나이에 그런 재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우리 동기들이 다 연락하자고 난리야. 오늘 저녁에 시간 되나?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옛 전우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그래, 좋지. 어디서 만날까? 우리 단골집 있잖아. 그 신사동 고깃집. 6시에 보자. 통화를 마친 김철수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이영숙 여사가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여보, 당신 TV에 나왔어요.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48년을 함께한 아내는 그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별일 아니에요. 그냥 지하철에서 조금 소란이 있었는데 내가 도움을 줬을 뿐이에요. 이영숙 여사는 남편의 겸손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TV를 가리키며 말했죠. 별일이 아니라고요? 뉴스에서는 당신을 영웅이라고 하던데요. 깡패가 총까지 들고 있었다면서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죠. 그래요, 총이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영숙 여사의 눈에 걱정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여보,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런 위험한 짓을.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몸이 아직은 괜찮다는 걸 오늘 확인했으니까요. 그의 말에 이영숙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남편의 과거를 이해하고 존중해 왔죠. UDT 출신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정호랑 옛 전우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다들 보게 되네요. 이영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요. 하지만 술은 적당히 마셔요. 약 먹는 거 잊지 말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오늘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죠. 그는 물속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총을 든 깡패, 공포에 질린 승객들, 그리고 자신의 본능적인 행동.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현실이었고 그는 자신이 한 일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나서야 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75세의 노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50년 전 UDT 훈련을 받던 청년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아직은 괜찮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30분. 슬슬 나갈 시간이었죠. 할아버지는 거실로 나와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남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너무 늦지 말고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옛 전우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죠. 그들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 그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신사동으로 가주세요. 택시에 오르자 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죠. 혹시 오늘 뉴스에 나온 그 UDT 할아버지 아니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죠. 네, 그런데요. 택시기사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손님을 모시게 되다니 제가 요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런 대접에 익숙하지 않았죠. 아니에요. 당연히 요금은 내야죠.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택시기사는 더욱 감동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신사동으로 향하는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연신 감탄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신사동의 고깃집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70대의 나이였지만 그들의 자세와 눈빛에서는 특별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UDT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들이었죠. 김철수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영웅이 오셨다. 박정우가 큰 소리로 외쳤고 나머지 사람들도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죠. 이런 건 부끄럽게 그만두래. 그냥 평범한 일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전우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등을 두드리며 축하를 건넸죠. 철수야, 너 때문에 우리 UDT의 명예가 드높아졌어. 75세에 그런 몸놀림이라니 대단하다. 오랜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김철수 할아버지도 점차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전우들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죠. 불판에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고 소주잔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사실 난 무서웠어. 김철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총을 본 순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어. 나이가 들었으니 반응 속도도 느려졌을 테고, 힘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전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들 모두 나이 들면서 느끼는 한계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어. 정신 차려보니 이미 그 깡패를 제압하고 있더라고. 박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UDT 정신이지. 우리 몸에 새겨진 훈련은 쉽게 잊히지 않아. 모두가 공감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소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 그 고된 훈련과 위험한 임무들, 모두가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그 경험이 오늘 그를 도왔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UDT다. 김성민이라는 전우가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그의 말에 화답했죠. UDT. 그렇게 술자리는 깊어갔고 과거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함께 겪었던 힘든 훈련, 각자의 임무와 경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우애가 그 자리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철수야, 그런데 내 손자는 어떻게 반응했어? 할아버지가 갑자기 영웅이 됐으니 놀랐겠다. 한 전우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죠. 손자는 아직 연락이 없어. 아마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을 거야. 내일쯤 전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들 역시 손주들이 있었고 오늘의 사건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번 일로 손자가 너를 더 존경하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니. 김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야. 오늘 일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 하지만 전우들은 그의 겸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철수의 용기와 결단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철수야, 너는 언제나 그랬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 UDT에서도 내가 항상 선두에 섰잖아.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랬잖아요.
UDT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었으니까.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서로의 등을 지켜왔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었죠.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고깃집 TV에서 김철수 할아버지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이 볼륨을 높였고 모든 손님들이 화면을 주목했죠.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 한 75세 노인이 범인을 제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UDT 일기 출신의 예비역으로. 뉴스는 지하철 내부 CCTV 영상과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깡패를 제압하는 순간이 화면에 나왔고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죠. 와, 저기 김철수 할아버지잖아. 대단하다. 저 나이에 저런 움직임이라니. 손님들의 시선이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향했고 그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전우들은 자랑스러워했죠. 그들은 환호하며 김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철수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박정우가 큰 소리로 외쳤고 가게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죠. 가게 주인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주변의 전우들이 그를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김철수는 단순한 노인이 아닌 지하철 영웅이 되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죠. 평범하게 살아오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관심은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집 앞에는 간간히 취재진이 찾아왔고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SNS에서는 UDT 할아버지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고 그의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여보, 오늘도 취재 요청이 3군데나 왔어요. 이영숙 여사가 전화기를 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죠. 다 거절해 주세요. 이제 그만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그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던 중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죠. 저, 김철수 할아버지 맞으시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이였죠. 그렇습니다만. 젊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그날 그 지하철에 타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아버지께서 그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의 용기와 침착함에 대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젊은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UDT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행동이 젊은이에게 영감을 준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UDT에 가고 싶은가요? 젊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못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벤치 옆자리를 가리켰죠. 앉아보게. 젊은이는 그 자리에 앉았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UDT의 훈련, 그 고된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가치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UDT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네. 포기하지 않는 의지, 동료를 위한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젊은이는 열심히 듣고 있었고 간간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집에 가봐야겠군. 할아버지가 일어서자 젊은이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소중한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그는 오늘의 만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젊은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기뻤죠. 집에 도착하자 손자 민준이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오셨네요. 민준이는 15살의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죠. 우리 학교에서 할아버지 얘기로 떠들썩해요. 친구들이 다 할아버지가 멋지다고 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할아버지는 별로 특별한 일한 거 없는데.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할아버지만 용감하게 나섰잖아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감탄이 그를 기쁘게 했죠. 민준아, 영웅이란 건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일 뿐이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새기는 듯 했죠.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죠. 넌 이미 훌륭한 아이야, 민준아. 앞으로도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면 돼.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가 모인 자리였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지하철 사건으로 이어졌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했죠. 아들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UDT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야. 두려움을 부정하면 실수를 하게 돼. 하지만 두려움을 인정하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용기지. 식탁에 있던 모두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달 후 김철수 할아버지의 일상은 조금씩 평범함을 되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그는 다시 조용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UDT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나이가 들어도 용기와 책임감은 변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조용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UDT 할아버지의 전설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